여기 별빛 아래 꿈을 꾸고 있는 한 소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늘 술에 쩔어있는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술을 마시러 나가는 동안 컨테이너 하우스 속에서 동생과 함께 낡은 브라운관 TV로 심야 TV 영화를 보던 이 소녀의 이름은 앨리스 가드너. 여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할리우드로 올라온 앨리스는 배우를 꿈꾸는 누구나가 그렇듯 숨쉬는 시간 빼고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추행하는 아저씨를 때리다가 알바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앨리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는 건 순진한 눈망울을 가진 토끼 인형, 주정뱅이 엄마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꿈에 대한 비아냥을 뒤로하고 할리우드를 향해 가는 앨리스를 그녀의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배웅해줍니다. 너도 내가 배우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치? 시골에서 올라온 가출소녀의 전형적인 꿈이라는 느낌이랄까? 동생의 말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녀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토끼 인형을 선물해줍니다. 몇 년을 할리우드 근처에 살며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날들을 살아가던 앨리스. 그러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합격.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 배역으로 TV에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된 앨리스. 그녀에게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걸까요? 그런 그녀의 뒤에 불길함이 엄습합니다. 만취 상태의 졸음운전. 그녀가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는 그 사고의 결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 1년 후 재활을 완료한 그녀였지만 얼굴에 남은 사고의 상처는 선명했습니다. 얼굴에 이런 상처를 입은 여배우는 본 적이 없어. 혹시라도 상처를 입은 여배우가 필요하다면 미인에게 특수 분장을 한 게 바로 할리우드.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유치한 꿈을 믿지 말 걸 그랬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좌절 또 타락으로 굴러떨어져 갑니다. 급기야는 을 사기 위해 딜러에게 잠자리까지 제안해보지만 그녀를 원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처럼 술독이 오른 앨리스는 급한 마음에 온 집안을 뒤져가며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가 발견한 것은 어린 시절 동생 린지가 준 토끼 인형. 토끼 인형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에 자신이 비쳐 보이는 것이 싫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런 토끼 인형 안쪽에는 린지가 모아놓은 몇 푼의 쌈짓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앨리스. 하지만 이내 그녀를 지탱해주던 유치한 꿈, 여배우가 되겠다는 마음. 하지만 또 하나의 버팀목은 그런 꿈을 응원해주는 동생이었습니다. 앨리스 가드너,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각종 영화 평론기가 들썩였던 날 믿어줘의 시놉시스였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 앨리스 가드너 감독은 자전적인 스토리를 담은 각본을 쓰고 스스로 연기까지 하여 세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시사회는 린지의 실제 모티브로 알려진 앨리스 가드너의 동생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관중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본 그 장면, 한국에서도 곧 더빙으로 개봉하는데요. 더빙으로 함께 보시죠. 용기가 없었나요? 오늘의 키네시의 나홀로 시네마 주제는 외국 영화 탤런트 더빙 문제입니다. 사실 예술 특집 중 게임에서는 이미 이전에 꽤 많은 이야기를 했던 반면 영화의 예술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그다지 다룬 적이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몇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평론한 적은 있었지만 영화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고 탐독했습니다만 역시 잘 모르는 것은 가볍게 출발하는 게 좋겠죠. 영화 특집을 시작하는 서두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작품 키네시의 나홀로 시네마입니다. 줄거리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 이 작품은 주로 등장하는 캐릭터 몇 명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장땡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키네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회사에서는 얌전하고 유능한 과장님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블로그에 마구마구 악평을 남겨대는 영스터로 변신한다. 그런 그녀의 집에 빈대마냥 얹혀 살고 있는 사토는 아주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라면 굳이 영화를 찾아보진 않는 캐릭터. 심지어 작품의 서두부터 이 사토 씨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다는 스토리부터 시작하는 까닭에 작품에서 불륜 혹은 바람이 나오면 기겁을 한다는 특징이고요. 이런 캐릭터들을 잘 짜놓고 어떠한 영화 한 편에 대한 작가의 리뷰 혹은 논쟁거리를 옴니버스식으로 녹이는 것이 바로 키네 씨의 나홀로 시네마라는 만화입니다. 즉 이 작품은 작가란 비평가가 전면에 등장하진 않는 대신 영화를 소재로 다양한 담론을 마구마구 꺼내는 다종 다양한 캐릭터들로 이끌어가는 군상극이란 말. 하지만 그 중심에는 키네시가 써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캐릭터가 담론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징이 팍팍 꽂혀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인공인 키네시가 굉장히 비비꼬인 인간이지라 저랑 굉장히 감성이 맞았거든요. 영화 애호가인 키네시. 하지만 누벨바그니, 하이에니, 아카데미니 머리 쓰기 만드는 영화의 상징들은 싫다. 앞부분부터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지만 키네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호러, 공포, 액션, 스릴러, 패고, 죽고, 죽이고, 공포에 질리는 가장 처음 본 영화의 영향이었을까요? 터미네이터. 그런 작품들만 골라서 보는 키네시. 하지만 이런 비비꼬인 인간이기 때문에 마니아라고 할 만한 인간들은 미묘하게 공감대가 자극되는 캐릭터입니다. 어린 시절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있어 보이는 영화를 말해! 라는 그 폭력적인 시선에 못 이겨서 자기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평론가 픽 명작들을 읊고 스스로의 마이너한 취향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뒀던 치욕스러운 과거도 있질 않나. 그 와중에 대중픽은 무조건 싫다는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그런 상업주의는 질색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이 자기 빼고 그 영화 보러 가서 소외감을 느꼈던 과거도 있고 또 은근히 취향도 확고해서 아니 이건 사실 취향이 확고하다는 문제가 아닌데 지브리 영화를 안 본다는 것이 신념으로 박혀있질 않나. 이건 저도 왠지 공감했어요. 딱히 가면라이더 같은 전대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안 봐버릇하다 보니까 누가 보라고 하면 심술나서 안 보게 된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왜 키네시에게 공감이 많이 드는지 알 것 같네요. 이 캐릭터나 나나 심술로 무장한 캐릭터구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상대를 논파시키고자 안달난 우먼으로 전직해버리는 모습이었는데 나 이제야 나의 모습을 깨달아버린 걸지도 몰라요. 주인공이 캐릭터
캐릭터적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은 담론을 다면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합니다. 가령 인터넷의 평론가의 뇌를 의탁하는 캐릭터, 여기 있는 이 귀여운 후배가 그 캐릭터죠. 눈앞에 있는 영알못 과장님이 자기가 추종하는 인터넷의 영화 평론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점이 개그 포인트고요. 일본스러운 설정도 있습니다. 회사의 50대 부장님 라인이 스타워즈 오타쿠들이라는 것.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일본은 유달리 스타워즈가 잘 나가죠. 그들이 쥐약으로 느끼는 것은 스타워즈의 관람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주인공의 어머니는 영화 등의 매체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캐릭터. 주인공 엄마 친구인 비디오 가게 점장님은 소위 말하는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영화 매니아. 키네시의 친구 중에는 애니메이션 오타쿠도 있고 연애가 나오지 않는 작품은 쳐다도 보지 않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고집과 취향이 부딪혀가면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키네시의 나홀로 시네마의 매력이죠. 그런데 키네시가 주인공인데 객관적으로 좀 짜증나요. 특히 애니메이션 오타쿠인 자기 친구랑 싸우는데 애니메이션 중에도 좋은 작품이 있지 라고 할 때 제 속까지 뒤집어지는 그 선민의식이 좀 죽이고 싶었어요. 아, 나 또 상대를 논파시키고 반달난 맨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키네시는 영화 마니아인 캐릭터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영화들은 막 그렇게까지 마니악하진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파이트 클럽, 다이하드, 너의 이름은 에반게리온, 터미네이터, 아메리칸 히어로, 새벽의 저주 등등 메인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들은 매우 대중적이지만 어쨌든 캐릭터가 영화 오타쿠인 만큼 그 소재 내에서 파고들어서 나오는 영화광들이 흔히 토론할 법한 포인트들은 은근히 잘 집어내는 모양새를 보이기에 어쨌든 근본이 코미디 만화이다 보니까 이런 담론을 대놓고 꺼내오는 것이 좀 웃깁니다. 장르의 고유한 문법에 태클 걸지 마시오. 어릴 때 조스 같은 공포 영화 보고 물웅덩이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은 국룰. 홈 인베이션 무비는 언제나 배드엔딩. 작중의 캐릭터들 다수가 여자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들어볼 일 없는 여자 영화 마니아의 고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정도 매력입니다. 파이트 클럽을 네가 이해할 수 있어? 라든지 들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요. 이 만화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대사가 여자는 결혼과 결혼하고 싶다 였어요. 결혼이란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낭만적으로 강요되어서 여성에게 수용되었으나 그것과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거대한지. 하지만 양쪽에서의 모든 필요성을 배제하고 결혼이라는 낭만적 개념만 취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는 이 만화를 보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런 작품들의 매력은 패러디. 키네시의 나홀로 시네마는 그 주제가 되는 영화를 모른다고 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만화지만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에피소드의 플롯 자체를 영화의 패러디로 채워넣기도 하고 토이스토리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영화의 핵심 설정을 빌려와서 그걸 진행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에반게리온이 유행일 때는 그 유명한 오메데토를 2번이나 써먹기도 하고 이 패러디가 얼마나 웃긴지는 에피소드 전체를 봐야 아는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끝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것도 아무튼 패러디는 너무 수도 없이 많아서 나열하기 입 아프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만화 자체의 근본이 코미디다 보니까 평론이라든지 담론의 깊이가 얕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려 다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와중 핵심적인 포인트만은 작가의 입을 빌려서 콕콕 찔러 먹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평론은 작품의 개론 같은 느낌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이 작품은 안내책자로도 꽤 유용한 편이죠. 근데 이 작품이 내재적으로 뭐가 딱히 없어서 리뷰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 만화에서 제시하는 영화판 3대 논쟁에 대답이나 하고 할까요? 스타워즈 관람 순서는 개봉 순서대로 최고의 007은 당연히 피어스 브로스넌, 그리고 영화는 무조건 자막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